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인 집과 그 집을 둘러싼 이웃이라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첨예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편안함과 편리함을 누리지만 동시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엮이며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마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부딪힐 때 사소한 오해는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웃 간의 갈등과 그 속에서 한 여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아가는 고군분투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현명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0대 중반의 정민 씨입니다. 정민 씨는 30해를 살았던 정든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몇 년 전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깨끗하고 현대적인 아파트 생활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넓은 단지 안에는 잘 가꿔진 조경과 깔끔한 시설들이 그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정년퇴직한 남편과 오붓하게 노년을 보내며 여유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그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앉아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탐독하는 일상은 그녀에게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생활은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꿈꾸던 이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녀의 위층에 이사온 어린아이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밤늦도록 뛰어노는 소리가 천장을 통해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 씨 부부는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하여 잠자리에 들 때까지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 말문이 막혔고 TV를 보다가도 꽈당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그녀의 편안했던 보금자리는 점점 소음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울림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위층을 방문하여 정중하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위층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한창 클 때라 그렇다.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매트를 깔고 주의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민 씨는 이해했습니다. 역시 아파트 이웃은 서로 배려하며 사는 거지 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평화롭던 위층은 다시금 시끄러워졌고 이전보다 더 심해진 발소리는 정민 씨 부부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위층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뭘 더 해줘야 하느냐. 낮에는 마음껏 뛰게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민 씨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고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정민 씨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신경이 곤두섰고 잠자리에서는 귀마개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불면증과 두통은 일상이 되었고 남편은 아내가 매일 소음에 시달리며 예민해지는 모습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남편은 참고 살라고 했지만 정민 씨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아파트인데 고작 소음 때문에 망가질 수 없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층간소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중재에 나섰지만 위층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누구나 아이를 키우는데 저 집은 왜 저렇게 유난이냐. 매번 사람 피곤하게 한다. 그들은 정민 씨 부부를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위층과의 갈등은 정민 씨의 이웃관계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헬스장에서, 단지 내 산책길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위층이랑 싸운 아주머니가 누구라더라. 애들 키우는 집에 너무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랫집 아주머니마저 위층 아주머니와 편을 먹는 듯한 말을 하자 정민 씨는 큰 실망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왕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라는 따뜻한 울타리는 그녀에게 차갑고 적대적인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동대표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했지만
사생활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소음 갈등은 정민 씨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경안정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한 피로는 만성적이었고 심지어 우울감마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을 팔고 이사 가자고 했지만 정민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소음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야 하나? 왜 내가 피해자가 되어 도망쳐야 하나?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는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 씨는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층간소음 이웃 간 갈등 해결 성공 사례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핵심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기록과 합리적인 중재,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평화를 내가 찾지 않으면 누가 찾아주랴. 그녀는 먼저 위층과의 모든 소음 발생 시각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전문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담원은 법적인 대응도 가능하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양측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객관적인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민 씨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중재를 요청했고 이번에는 전문 상담 인력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층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냐?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지만 정민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록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도 아이 키워봤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병까지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싸우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위층 아주머니는 정민 씨의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위층 소음이 정민 씨 부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고, 동시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은 본능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위층 아주머니는 상담사와 대화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민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정민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쳤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지쳐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랫집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이후 위층은 적극적으로 소음 방지 매트를 추가로 깔고 아이들이 뛰는 시간을 제한하는 등 노력했습니다. 정민 씨는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위층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 정도는 애교지. 마음속 여유가 생기자 그녀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웃 관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위층 아주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종종 간식을 가져다 주거나 정민 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민 씨는 그녀의 진심을 받아주었고 두 집안은 이제 이웃 간의 평화를 넘어선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민 씨의 용기와 인내에 박수를 보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두 집의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는 그녀가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미로 같았지만 결국은 서로의 노력과 소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 갈등 중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도 이웃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돕는 일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타인에 대한 이해 속에서 찾아진다는 것을요. 그녀의 아파트 생활은 이제 진정한 황금빛 노후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때때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특히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는 이웃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갈등은 단순히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고충을 감정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전달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자유가 타인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와 양보가 모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웃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현명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